네, 안녕하세요. 동부여중 1학년 친구들. 네, 2017년 선생님의 동영상 첫 시간입니다. 2.1까지는 작년에 찍었던 영상들이라서 지금 또 새로운 기분으로 또 동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2.2 수직선과 절대값에 대해서 교과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수직선하고 절대값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 목표가 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절대값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수직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들의 위치를 수로 표현하는 것을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할까요? 네, 0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0, 이것을 우리는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근원을 써서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원점을 가지고 원점을 0으로 잡고 난 다음에 일정한 간격, 그것을 1, 2, 3, 4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게 되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끔 하게 숫자를 대응시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한테는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여주고 왼쪽 방향에 있는 녀석들은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즉 여기서의 부호는 뭘 결정하느냐? 네,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호는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에 있는 그러한 수들을 우리는 양수라고 부르고요. 왼쪽에 있는 수를 음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응을 시키게 되면 모든 수들을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수와 마찬가지로 유리수도 이렇게 수직선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신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 유리수를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분수로 나타냈을 경우에 마이너스 음의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이고 2분의 5만큼 즉 두 칸을 가고 두 개로 나눈 것에 하나 그러면 2분의 2, 2분의 2, 2분의 1이니까 총 2분의 5만큼을 간 거죠. 방향이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의 위치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네, 다음 플러스 4분의 5는 플러스니까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데 4분의 5 대분수를 잠깐 써볼까요? 4분의 5는 1과 4분의 1이죠. 1과 4분의 1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가고 네 칸으로 쪼갠 것에 하나만큼을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1과 4분의 1, 그래서 4분의 5만큼 간 요 점의 위치가 바로 4분의 플러스 4분의 5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리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 모든 수들을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일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4점 A, B, C, D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말하여라. A하고 B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으니까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 거고요. C하고 D는 오른쪽 방향에 있으니까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A는 왼쪽으로 1만큼 가고 2로 나눈 것에 하나만큼을 갔으니까 왼쪽 방향 마이너스 그리고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B는 왼쪽 방향이고요. 4개로 나눈 것에 3만큼을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C는 플러스 오른쪽 방향이고요. 한 칸만큼 이동했으니까 1이고요. D는 2만큼 가고 3으로 나눈 것에 2개만큼을 더 갔으니까 플러스 오른쪽 방향 3분의 2만큼을 더 간 거죠. 근데 총 3분의 3과 3분의 3과 3분의 3 그리고 3분의 2를 더 간 거니까 총 3분의 8을 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라 그랬습니다. 자, 다음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면 플러스 2는 네, 오른쪽 방향. 부호는 항상 방향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2만큼을 더 갔으니까 플러스 2는 여기가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은 왼쪽 방향 3칸.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은 왼쪽 방향으로 2분의 1이니까 네, 1을 반으로 나누어서 네,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갔으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요 점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3.25는 분수로 바꿔보면 플러스 3과 4분의 1이죠. 그래서 플러스 3과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3 오른쪽으로 3칸만큼 가고 4개로 나눈 것에 그 하나만큼 플러스 4분의 1만큼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플러스 3.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외한 숫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직선 위에서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를 나타내는 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 원점 0에서부터 5만큼씩 떨어져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가 같죠. 단지 뭐가 다르냐? 방향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그 수의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절대값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용어고요. 그 절대값은 이렇게 막대기를 두 개를 양쪽에 세우는 이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플러스 2분의 3의 절대값은 요게 절대값을 쓴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의 절대값은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부호를 뺀 숫자만을 바로 절대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기억해도 좋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요 의미라는 것. 즉 기준이 되는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거리에는 음수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거리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자,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0의 절대값은 0이죠. 즉 0에서부터 0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거니까 그 거리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0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수의 절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플러스 7은 오른쪽 방향으로 7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즉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플러스 7의 절대값은 7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네, 4가 되겠죠. 원점으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4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부호를 뺀 그 숫자가 바로 뭐가 되냐면 절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5 요게 마이너스 3분의 5 절대값이고요. 플러스 10.4의 절대값은 10.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를 보면 다음에 알맞은 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절대값이 3인수 이 말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점에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 수. 그럼 원점에서 3만큼 떨어져 있는 수는 어때요? 오른쪽 방향도 있고 왼쪽 방향도 있죠. 따라서 절대값이 3인수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됩니다. 오른쪽 방향인 플러스 3과 왼쪽 방향인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됩니다. 절대값이 8인수 원점 0에서부터 8만큼 떨어져 있는 오른쪽 방향의 플러스 8과 왼쪽 방향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절대값이 3분의 1인 양수 즉 절대값이 3분의 1인 수는 오른쪽 방향하고 왼쪽 방향이 있지만 양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떨어져 있는 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플러스 3분의 1밖에 안 되겠죠. 절대값이 1.5인 음수니까 왼쪽 방향을 뜻하는 마이너스 1.5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2.2 단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수를 수직선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방향만을 결정하고 그리고 원점 0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거리를 나타내는 그 절대값으로 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활동지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에 대한 동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